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외투를 입고 나갔는데 땀이 날 정도였어요. 내일 비가 온다니까 비가 온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국가대표 경기 전날, 그러니까 축구 국가대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고, 뭐 손흥민, 이강인, 여러 가지 이강인, 글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대들이 국가대표 경기 전날 몸싸움을 했다. 참. 그걸 또 관리도 못하는 클린스만은 실력도 없고 관리도 안 돼. 그럼 왜 국가대표 감독을 합니까? 정몽규 걔는 뭔가요? 등신짓 그만하고 국가대표. 홍준표 말이 맞습니다. 축구협회장에 내려와야죠. 클린스만은 바로 경질을 하고, 아무리 그 이름값이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그 위약금 조건 뭐 이런 걸, 하여튼 돈을 질질질 흘리고 다니는 인간들, 저런 걸 감사 감찰도 제대로 못하는 대한체육회나 관리부서도 뭐 하는 놈들입니까? 하여튼 밥맛 떠는 재수탱이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몇 가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청조 판결, 박수홍 판결부터 시작해서 뭐 이태원 참사 관련된 판결까지 나왔어요. 일단 전청조는 12년이 나왔어요. 1심인데, 물론 이제 그 권고 형량, 양형 기준보다는 2년이 더 나왔다 그래요. 10년에서 12년 나왔으니까. 판사들, 특히 이제 법률가들, 판사들이 사기 범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다. 보이스피싱이든, 이런 다단계 사기든, 이런 집단 사기든, 대량 사기든.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을 하면서 사실은 뭐 무식하고 모를까? 저는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기 쉬워서 무식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걔네들이 솔직히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판사들이 왜 이렇게 형량을 높게 정하지 않느냐? 물론 걔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어쨌든 교정, 교화, 교화 조건 이런 얘기, 교정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한국의 법무 교정행정 다 개소리입니다. 교도소 갔다 나와서 교정된다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지들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또 교정이 될까? 그것도, 왜냐하면 법무의 교정행정이 개판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법무 공무원들이 할까, 소위 교도소 교정했는 애들, 그 전문가도 몇 없는 허접한, 치료 과목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허접한 인간들 뿐인데, 저런 시스템에서 실제로 사람의 그 교정이 된다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세금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랫동안 가둬놓고 그냥 밥만 축 내고 하느냐? 그것보다는 뭔가 사회적인 처우라든가 이런 거. 사실 촉법소년 관련된 나이 줄이는 것도 법무부나 아니면 사법부에서는 좋은 이상론을 갖다 합니다. 즉 어떤 사회적 처우라든가 교정 이런 것들 하는데 되도 않는 소리죠. 실제로는 시도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결국은 지들도 이 변호사 개업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당연히 제일 그 수임료를 제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게 사기, 경제범죄. 경제범죄라고 하는 것도 웃기죠. 그게 무슨 경제범죄입니까? 사기, 그리고 횡령, 배임 같은 그런 범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높은 형량을 때릴 수가 없죠. 어떻게 높은 형 때려버리면 당연히 돈 뜯어내기가 어려우니까 뭐 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12년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많이 준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은 실제로 1심 12년이지만 2심은 더 줄어들 수 있고 10년 안쪽으로 내려올 수 있고 뭐 아니면 그 정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12년 그대로 있느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은 진짜 이 생활을 잘하고 아주 말을 잘 듣죠. 생활을 잘하는 말을 잘 듣고 또 바깥에 돈이 있잖아요. 그럼 또 갖다 바르는 것도 많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뭐 3분의 2, 6, 7년이면 나오면 7, 8년 나올 겁니다. 뭐 보통 12년 다 박았다가 쳐도 한 6년이면 나올 겁니다. 6, 7년. 얘가 나이가 몇입니까? 얘가 꼬부쳐놓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꼬부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기 범죄라든가 교도소 시스템, 출소, 은닉 뭐 이런 거 다.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그거를 왜 판사들이 판단해? 그거는 뭐 검사나 법무부 말하자면 교정 당국이나 거기서 하는 거지 왜 우리 판사가 왜 우리한테 그런 거 그렇게 하소연하면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그러면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제대로 유무죄 형량 판결하라고. 딴소리 말고 판사들.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지들이 무슨 대단히 큰 무슨 뭐 신같이 무슨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것처럼 웃기는 놈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12년 나왔는데 얘가 이제 최후 변론하고 뭐 그럴 때 손을 벌벌벌 떨었다 막 울고 피해자에서 변제하게 노력했다 다 개소리입니다. 연극의 그런 사기꾼들 법정에서 연극하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살인범들은 그 정도 좀 덜하지만 이 정도의 얘가 사기가 8범죠? 그렇죠. 6범. 이 정도의 애들은요, 실제로는 아주 도 같은 놈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법정에서 눈물 찔찔끔 흘리고 막 엉엉 울고 막 사실 판사들도 알죠. 대충은 알 겁니다. 저게. 근데 모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게 또. 판사들과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유명인을 산행했고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말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운 게 거짓말이라는 소리죠, 사실은. 서울 동부지법의 특경법상 공무사 사무소 위조해갖고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을 이렇게 사기의 천국, 강간범의 천국, 사기꾼의 천국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수사사법 시스템 그리고 이런 경제 시스템 자체가 큰 문제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범죄 자체의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애들은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죠. 나오되 거기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얘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형량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그리고 얘가 꼬부쳐놓은 돈을 토해내지 않는 거 보면 토해내면 반성했다고 하겠지만 절대 사기꾼 놈들은 토해내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박수영 연예인 문제는 사실은 뭐 그런데 형량이 조금 애매해서 원래는 사실 이 박수홍이 뭐 엄벌 탄원서까지 올리고 막 그랬고 뭐 빼돌린 돈이 뭐 198억 지금 보니까 198억 뭐 200억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뭐 했는데 형은 2년, 형수는 무죄. 그러니까 이제 박수홍 측은 약간 불만인 것 같아요. 왜냐?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무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그걸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고 안 했거나 못했다는 거고 입증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덕송촉 변호사나 이런 데에서 관련된 자료를 더 제출을 하거나. 근데 이런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피해자 쪽에서의 수사에 참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경찰이나 검찰, 특히 뭐 누구든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갖고 이 횡령 액수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찾아낸다기보단 횡령 액수에 맞는 근거를 찾아내야죠. 찾아내야죠. 그러면 그럼 그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굳이 그걸 면밀히 찾아내야 될 이유가 뭘까? 어차피 뭐 200억 중에서 한 몇십억만 원 찾아내고 나머지는 뭐 그냥,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아니 굳이 어차피 유죄를 인정받은 건 이 정도인데 나머지야 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피해자 변호사 쪽, 혹은 피해자 쪽에 도움을 좀 받아갖고.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 국가 형벌권이라든가 국가 수사권이, 독점적 수사권이 훼손되는 거죠. 근데 훼손되는 거 이전에 국가가 그럼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어떤 살인사건이든 아니면 어떤 사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걸 어떻게 강제하느냐? 이게 소위 말하는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국가주의, 국가 책임주의를 가진 대립법계의 어떤 형사사건에서 국가수사기관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재산범죄라든가 이런 횡령 배임 범죄라든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딱히 그것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물론 생명범죄나 이런 거, 뭐 살인이나 이런 거는 열심히 제대로 할 수 있다. 그것도 제대로 제가 못해갖고 계속 수사기관을 질타하고 막 제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크라임에서도. 이런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이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개라든가 투명 이런 것들이거든요. 불투명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잘 확인이 안 되고, 실제로 피해자 쪽은 피해 액수가 수백억이, 뭐 몇백억인데 실제로 수사를 해서 밝혀낸 것이 실제로는 100억도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한 것에 한 뭐 3분의 1, 5분의 1도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형사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명확한 증거주의예요. 불명확하면은 피고인의 이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액수가 딱 이 정도로 돼 갖고 형사사건의 유무죄가 결정이 되면, 형량이 결정이 되면, 문제는 이걸 가지고 민사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민사를 박성형이나 이쪽이 걸었어요. 근데 민사 재판은 지금 정지가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한 다음에 갈 거니까. 액수가 여기서 결정되면은 그거밖에 민사에서도 뭐 민사법정이 스스로 이걸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 쪽도, 청구인 쪽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하죠. 균형이 안 맞죠. 그러면 이런 정도의 어떤 재산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은 실제로 피해자 쪽이라든지 피해자 쪽 변호사 이런 게 좀 일정 정도 참여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입증주의를 좀 경감하거나 반대쪽으로 하거나, 다른 형태의 어떤 보완책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또 이렇게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 형법상의 무죄치정주의하고 피해자 입증의 책임을 국가한테 둔 그 어떤 헌법 정신에는 위배가 될 수 있죠. 이게 되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그럴 것 같은 형태를 가지고 처벌하는 원님 재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추정 재판. 여기에 대한 균형이 결국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 정의의 균형이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사회 시스템이.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적어도 그 판사들이나 뭐 법무부에는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 같은 별거 아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런 걱정, 뭐 판사, 검사 이런 애들이 걱정을 해야 될 걸 제가 걱정하고 있으니, 어쨌든 박수영 친형 관련된 거는 형량은 친형은 2년이고 1심, 형수는 무죄인데 박수영 쪽은 불만, 어쨌든 그래서 항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켜보시죠. 2심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태원 참사의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서울청 정보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서에서 올린 정보보고서를 말하자면은 삭제한 지시를 한,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황당하죠. 왜냐하면 실제의 그 참사의 책임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물론 박성민이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박성민은 좀 사이드 아닌가요? 김강호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더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있을 텐데, 물론 얘도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는데 그럼 보고서 삭제를 얘가 단독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이 사건에서 처벌받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거나 한두 사람 중에 하나이거나. 그러면 이태원 참사가 정보보고 삭제한 것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냐? 그렇습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의 수사사법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 참사에 대한 수사와 이 처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박성민 전 부장은 1년 6개월, 김진호 전 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제 항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글쎄 말해 너무 씁쓸합니다. 너무 씁쓸합니다. 막간을 여러분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이제 저도 죽을 거고 뭐 살다가 다 살면 이제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20년을 더 살겠습니까? 예? 30년을 더 살겠습니까? 뭐 한 20년 살다가 죽겠죠. 조금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화장을 하든 어쨌든 뭐 문제는 그겁니다. 여수의 한 화장 시설에서 그 창고에 금리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시립공원 묘지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무슨 추정이 가능하죠? 그럼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화장을 했는데, 근데 옛날 같으면은 사실 우리가 옛날에 전쟁 영화나 아주 옛날 말고 이제 근대, 그러니까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1900년대나 1940, 50년대 그때까지도 이 전쟁이 벌어지고 막 그러고 그러면은 프랑스 같은 데 보시면 이 전쟁을 하다가 죽은 애들 보면은 머리를 부서뜨려요, 여기를. 왜? 금리 끊으려고. 그리고 히틀러, 독일 나치들은 유대인들 아니면 관련된 소각한 다음에 이 금리 뽑아갖고 그걸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은 돌아가신 분에 비해 얼마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물론 사실 그래야 되죠. 이 유족들이 이 돌아가신 분은 이가 몇 개고 금리니까 그거 수거해 주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거를 얘기하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도 시신 처리에 관한 운영 지침에는 시신 처리 전에 금리 등이 있을 경우는 동의를 받고 일지를 작성하고 입회하에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어떤 좀 기관 같은데 어떤 후원을 하거나 좋은 데 쓰거나 그 정도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런지 모르지만 몰래 창고에 보관된 거예요. 금리 무더미가 뭐 이만큼이 되면.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이가 이렇게 한 거 여기를 그걸 이제 이거 타로
뺀 거죠. 그리고 이 뼈를 이제 가루로 만들었고 유족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분쇄해갖고 주기 전에 염려를 빼갖고 해갖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슬픈 상태에서 유족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금리 있는데 그거 어느 미친놈이 달라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물론 그래 달라는 놈도 있겠죠. 있기야.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10년 전에도 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었어. 그때도 수상해. 그러니까 어느 놈인지 이렇게 빼먹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여수 화장장만 그럴까? 전국에 있는 지금 화장장이 새로 못 져갖고 지금 3일장, 4일장 넘어도 못 한대요. 왜냐면 화장장이 없어갖고 4일 뒤에나 화장하고 그런데요. 그것도 웃겨요, 참. 화장장이 무슨 혐오시설이라 그러더라고요. 혐오시설이 맞습니까? 어차피 다 죽으면 다 가는 데인데 차라리 그럼 저기 섬에다 짓지. 저기 어디야 평택이나 저기 그 서해안 저 멀리 섬 많은데 무인도 같은 데 짓지. 거기다가 일괄로 딱 해서 그건 또 아닌가? 참 어쨌든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자, 이 건 중에서 오늘 기사 본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뉴시스에 나온 건데 해양경찰이 붕어빵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사실은 공무원은 겸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제주해양경찰이 순경인데 그 붕어빵 장사를 했네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난해 12일부터 올해 1월까지 한 2달을 길거리에서 붕어빵 노점을 한 거예요. 붕어빵을 개당 800원씩 판 거죠. SNS 계정을 만들어서 노점 운영 시간 붕어빵 홍보도 하고 판매금 뭐 이런 걸 현금으로 받고 타임명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 사건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겸직을 하면 안 되는 걸 몰랐을까요? 아무리 아무리 바보라 하더라도 그럼 바보를 경찰로 채용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그건 더 이상한 건 또 뭐냐면 비번일 때 얘가 붕어빵 장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붕어빵 장사를 했지? 돈이 궁했나? 돈이? 그럼 붕어빵 장사를 해갖고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지? 그것도 비번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친구나 이런 아는 사람의 대신 뭐 그냥 그 사정이 딱해서 했다 하면 모르겠어요. 그거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루 정도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 이름으로 했다는 거니까 도대체 얘가 몰라서 한 건지 돈이 부족해서 했다고 하면 이것도 더 이상하고 돈이 부족해서 했으면 그런 경우는 있어요. 진짜 경찰놈이 얼마 전에 일었었는데 그 오락실 그 지분 얻었고 지가 한 거예요. 이건 진짜 범죄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실제로는 이 조폭들이나 이런 동네 양아치들이 하는 거를 지분을 사고 지가 했거나 아니면 걔네들을 싹 잡아놓고 그거를 지가 사서 했거나 물론 바지 사정을 내세웠겠죠. 해서 지가 봐주고 지가 하는 그럼 심각한 범죄죠. 이거는 근데 얘는 뭘까요? 이게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이 사건을 딱 보고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 참 애매한 이놈은 왜 붕어빵 장사를 했을까? 차라리
아주 아니할 말로 차라리 몰래,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오락실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뭐 이런 그런 걸 했다가 하면 그래. 나쁜 짓이건 이 새끼 돈 많이 땡기려고 했네. 씨, 돈. 그러면 아니 이게 이해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 뭐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는데 이건 진짜 이해가 너무 안 가네요. 참. 하여튼 별놈이 다 있네요. 진짜 이건 이건 뭐라고? 도박장 얘기하니까 서울 한복판에 불법 도박장을 버젓이 운영했던 놈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는데 강남구 오피스텔에 도박장을 운영했어요. 이것도 참 신종 기법입니다. 실제 어떤 도박장에 뭐 가게에 어떤 뭐 이거 뭐 저기 썬팅해 놓고 하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다 걸리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 안쪽에 아예 오피스텔 안에다가 회원제로 한 거죠. 그걸 뭐냐면 게임 계정하고 휴대전화를 넘겨갖고 그걸로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독특한 방법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도박이죠, 도박. 불법 도박이죠. 이렇게 도박을 해갖고 돈 해갖고 막 저기 비트코인 뭐 수백 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희한한 새끼들 많습니다. 별.